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적 243호 석촌동 고분군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사적 243호, 사적 243호 석촌동 백제시대 고분군인데요. 자, 고분군이 지금 보시면 총 8개의 백제시대의 무덤이 있습니다. 위례성, 한성 백제시대의 무덤 8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세 번째 3호분이죠. 3호분. 이 3호분이 어떤 분의 무덤일까요? 바로 역사학계에서는 서기 346년부터 375년까지 30년 동안 백제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 석촌동 백제시대 고분군 8기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제3호분의 주인공이 백제시대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KBS의 사극 근초고왕이라는 사극이 있었는데요. 주연 배우는 가무성 씨가 근초고왕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10여 년 전에 그 KBS 촬영 버스가 이 근처에서 정차하고 그 배우들이 이곳 근초고왕 무덤 주변에서 촬영한 모습을 10여 년 전에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곳이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적 243호 석촌동 백제시대 고분군입니다. 제가 현재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실제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 석촌동 고분군 8개 중에서도 제3호분의 규모가 가장 크죠. 이 3호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을 하겠습니다. 사적. 보통 사적지는 국가 사적지가 있고 지방 사적지가 있는데요. 이곳은 국가 사적지 243호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서울 석촌동 고분군 사적 243호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깅로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도 보이시죠? 자, 이곳 석촌동 백제 고분군에서 북쪽으로 약 700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석촌동 고분군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3호분입니다. 3호.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 3호분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주변에 이처럼 산책로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에서는 달리기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역사 유적지니까요. 그냥 산책만 허용이 되는데도 뭐 아침 저녁으로 달리기 하는 분들은 가끔 보긴 했는데 저는 여기서 거의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석촌동 제3호분 보시다시피 근초고왕 서기 346년부터 375년까지 약 30년 동안 백제시대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근초고왕의 무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석촌동 제3호분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근초고왕의 무덤 석촌동 고분군 제8호분, 3호분입니다. 3호분. 이곳 석촌동 백제시대 고분군에 총 8개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규모가 가장 큰 3호분이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근초고왕의 무덤이고 그 북쪽으로 약 700m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중에서도 백제시대가 기원전 18년에 건국을 했고 서기 660년에 신라의 태종 무열왕에 의해서 백제 의자왕이 멸망됐던 게 서기 660년입니다. 그래서 백제시대의 역사가 678년이죠.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660년까지니까 백제시대의 역사가 무려 678
518년이나 됩니다. 조선시대 역사는 518년입니다. 조선시대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의 조선시대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역사가 길었던 게 백제시대의 역사가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660년까지 678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백제시대의 유구한 역사 중에 백제시대의 초기와 중기에 화려한 역사가 꽃피웠던 곳이 바로 이곳 서울시 송파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송파구, 제가 지금 서 있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인데요.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송파구가 인구가 66만 명 정도로 가장 인구가 많은 구이고요. 그 다음이 강서구, 그 다음이 강남구, 그 다음이 노원구, 그 다음에 관악구 순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도 현재도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잠실을 품고 있는 송파구인데요. 자, 이 송파구 지역이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기원전 18년에 백제의 온조왕이 이곳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지역에 풍납토성이 있고요. 올림픽공원 안에 몽촌토성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백제시대의 두 개의 왕성입니다. 왕성. 지금 한양도성 순성길, 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양을 방어하는 성벽이 한양도성 순성길 18.6km인데요. 자, 조선왕조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성벽이 바로 한양도성 순성길 동서남북의 대문을 연결하는 18.6km 구간이고, 그게 현재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총 16건이 있는데요. 후보지로 또 추가로 잠정 목록에 들어간 게 한양도성을 포함해서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나라의 16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백제시대 기원전 18년에 백제 온조왕이 지금의 서울의 송파구 풍납동 지역에다가 수도를 건설했고, 그걸 우리가 위례성 또는 한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 당시에 두 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북성과 남성, 북쪽에 있다 해서 북성, 남쪽에 있다 남성인데요.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성인데요. 북성이 바로 풍납토성이고 남성이 몽촌토성입니다. 그래서 풍납토성은 현재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풍납토성, 또 몽촌토성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입니다. 그 몽촌토성은 현재 올림픽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이 그 당시 위례성 한성시대의 백제의 왕궁을 방어하는 성벽이었는데요. 토성이었죠. 토성. 왜냐하면 조선왕조 시대에는 이제 석성을 쌓았는데 고대 국가였던 백제시대에는 백제시대 초기 중기 시절에는 토성, 흙으로 쌓았던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북성에 해당되는 풍납토성이나 남쪽에 있는 남성에 해당되는 몽촌토성이나 다 토성입니다. 토성. 그래서 그 두 개의 성이 백제시대 초기에 건설이 됐는데요. 그게 위례성 한성시대의 백제시대의 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원전 18년에 건국된 백제가 서기 475년에 수도를 한성에서 충남 공주 웅진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국시대의 3대 정복군주가 있죠. 고대국가, 우리나라의 고대국가 삼국시대의 3대 정복군주가 있는데요.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백제는 근초고왕, 신라는 진흥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삼국시대의 3대 정복군주 중에 한 분인 백제시대의 근초고왕께서 이곳 석촌동 백제고분군 제3호분의 영면에 들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삼국시대의 3대 정복군주 중에서도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의 아드님이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임금이십니다. 자,
그 장수왕,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인물은 72년 3개월 18일 동안 재위했었던 프랑스의 절대군주 태양왕 루이 14세가 서기 1643년부터 1715년까지 무려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는데요. 유럽에서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 다음이 2년 전에 서거하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국왕의 재위 기간이 70년 2개월이었습니다. 자, 동양에서는 중국의 청나라 시대의 강희대제가 우리나라로 치면 영조 시대 전후인데요. 자, 청나라의 황금기를 이뤘던 강건성세 134년의 역사를 시작했던 청나라의 강희대제가 61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아들 옹정제는 과로사로 13년 만에 재위기간 13년으로 끝났고, 그의 아들인 걸륭제는 할아버지 강희대제보다 더 오래 집권하는 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의 집권 기간 61년보다 1년이 짧은 60년만 통치했는데, 그 퇴위 이후에 상왕의 자리에서 3년을 더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63년 동안 집권을 했던 분이 바로 걸륭제인데요. 그래서 강희대제, 옹정제, 걸륭제 이 3대에 걸쳐서 이 청나라의 황금기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강희대제 할 때 강자, 걸륭제 할 때 건자 합해가지고 강건성세 134년 이 기간이 청나라의 황금기였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청나라의 전성기였던 강건성세 134년을 롤 모델로 해서 현대 중국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군주, 또 동양의 맹주였던 중국의 군주들의 재위 기간을 말씀드렸는데요. 조선 왕조에서는 27명의 국왕 중에 영조가 52년 동안 통치를 했었습니다.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었는데요. 그런데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은 97세까지 생존했고, 그 중에 재위 기간이 79년이었습니다. 79년 동안 재위했었던 장수왕이 서기 475년에 백제를 침공합니다. 백제를. 중국의 삼국시대도 있죠. 중국에는 위촉오, 위나라의 조조, 그 다음에 총나라의 유비, 오나라의 송권, 삼국이 분립하는 중국의 삼국시대는 서기 220년부터 280년까지 60년 동안 존속했던 중국의 삼국시대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고구려의 역사에서 가장 영토를 넓게 확장했던 인물이 장수왕인데요. 그 장수왕이 재위기간 79년에 장수왕이 서기 475년에 백제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로왕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백제 국왕이었던 계로왕을 처형시켜 버리고, 그 이후에 문주왕이 백제의 수도를 이곳 위례성 한성에서 바로 충남 공주에 있는 옹진성으로 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충남 부여의 사비성으로 수도가 다시 천도가 되고, 그 이후에 서기 660년에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때 신라의 태종 무열왕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이 됐기 때문에 백제의 역사가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660년까지 67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백제의 초기와 중기의 역사가 펼쳐졌던 곳이 이곳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한성 백제시대 유적지, 위례성 백제시대의 유적지입니다. 자, 그래서 백제의 초기와 중기 찬란했던 역사가 펼쳐졌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 이곳 서울시 송파구 지역의 한성 백제시대의 유적지인데요. 자, 그래서 그 한성 백제시대의 전성기를 이뤘던 인물이 지금 이 석촌동 백제고분군의 제3호분의 영면에 계신
백제의 최전성기 근초고왕이십니다. 서기 346년부터 375년까지 30년 동안 백제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임금님께서 이곳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군 8개 무덤 중에 제3호분의 가장 넓은 무덤 제3호부분의 영면에 계시고요. 그 너머로 북쪽으로 약 700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과거의 찬란한 역사와 현재의 초고층 빌딩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과거에 2000년쯤 전에 이 한성 백제 시대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근초고왕의 무덤이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너머로 북쪽 약 700m 지점에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석촌동 백제고분군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아파트인데요. 그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현재 기준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제가 전격적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현재 지금까지는 북쪽 방향을 촬영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남쪽 방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석촌동 백제고분군 8기 중에 남쪽 방향에 이렇게 작은 무덤들이 쭉 도열해 있는데요. 그 너머로 남쪽으로 약 한 800m 정도 지점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 아파트는 지금부터 한 6년쯤 전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가락시형 1차와 가락시형 2차 아파트가 재건축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부터 6년쯤 전에 입주 완료한 아파트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하기 전에는 가락시형 1차 아파트와 가락시형 2차 아파트를 합해서 6,600세대였는데요. 재건축 완료 후에는 9,510세대입니다. 9,510세대로 규모가 한 50%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풍경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동 백제고분군에서 북쪽으로 약 8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라는 기록이 조만간 깨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 동쪽 방향인데요. 자, 동쪽 방향에 동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완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인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완공 직전인데요. 완공이 되면 명칭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다 해서 올림픽파크, 또 숲속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해서 그 근처에 낮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온, 숲속이란 뜻의 포레온.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이름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인데요. 그게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전에는 6,000여 세대였는데 재건축 완료 후에는 12,000세대가 됩니다. 2배로 늘어나죠. 12,000세대로 재건축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그게 올해 12월입니다. 그런데 약간 공사 기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으로 준공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준공이 되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는 이곳 잠실 석촌동 백제고분군에서 남쪽으로 800m 지점에 있는 헬리오시티 아파트 기록이 깨질 것 같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기록을 갖고 있는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기록이 경신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북쪽 방향 석촌동 백제고분군 중에서도 제3호분에 해당되는 백제시대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근초고왕의 무덤이 펼쳐져 있고요. 그 위로 어떤 관리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 쓰레기를 줍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너머로 북쪽으로 약 700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군 사적 243호는 남쪽으로 약 800m 지점에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헬리오시티가 있고요. 반대로 북쪽으로 약 700m 지점에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최근에 제가 영상 촬영하기를 어젯밤에 유튜브 시작한 건 2020년 4월 16일에 시작해서 오늘 2024년 8월 2일까지 4년 3개월 반 동안 유튜브 영상을 현재 1524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524번째 영상인데요. 자, 어젯밤에 촬영했던 건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제 밤에는 현재 제33회 파리올림픽 대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 때 우리나라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자, 참고로 제가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이 이탈리아 58건입니다. 2등이 중국 56건, 3등이 독일 51건, 공동 4위가 프랑스와 스페인인데요. 49건, 6위가 인도가 40건입니다. 우리나라는 16건이 있는데요. 16건을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왜 이 시점에 말씀드리냐면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속해 있는데 이 서울 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언급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총 16건인데요. 이 16건 중에는 14건의 문화유산과 2건의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하면 총 16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5년에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게 뭘까요?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 같은 시기 95년에 지정된 게 해인사 장경판전, 세 번 같은 해에 또 지정된 게 종묘. 그 다음에 97년에 지정된 게 창덕궁. 그 다음에 수원화성. 그 다음이 또 이제 지금까지 5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 그 다음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 그 다음이 남한산성, 가야 고분군, 조선 왕릉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이 총 10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이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지구. 그 다음이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그 다음에 인천 강화군, 전북 고창군, 전남 화순군의 고인돌 유적지. 그 다음이 우리나라의 산간 지역의 사찰 7군데 7대 사찰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서원.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가 뭘까요? 마지막으로가 뭐냐면 기억이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지정된 게 마지막 지정이 아니라 15가지를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빠진 게 조선 우리나라의 전통 마을 해가지고 경주의 양동마을과 안동의 하회마을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16가지의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 다음에 서해안 남해안의 갯벌, 이 두 건은 세계 자연유산이고요. 나머지 14건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세계 문화유산 14건 중에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백제의 초기와 중기를 장식했던 이 한성 백제 시대의 이 유적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백제의 후기를 장식했던 충남 공주의 그 공산성, 그 다음에 뭐 여타 웅진 시대의 그러한 유적지, 그 다음에 충남 부여의 사비성 시대의 그 유적지, 그 다음에 또 전북 익산의 뭐 미륵사지 탑 뭐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는 한성 위례성 시대의 이런 유적지는 제외되어 있고, 웅진성 시대의 유적지인 충남 공주에 있는 공산성 등, 그 다음에 사비성 시대의 유적지인 충남 부여의 무슨 뭐 그러한 낙화함 등, 백마강 낙화함 등, 그 다음에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등 뭐 이런 것만 포함이 되고, 백제의 초기와 중기의 화려한 역사를 장식했던 이 한성 백제 시대의 유적지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 사적 243호 석촌동 백제 고분군에서 백제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서기 346년부터 서기 375년까지 30년 동안 백제를 통치하셨던 근초고왕의 무덤과 그 너머 북쪽 약 700m 지점에 있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곳 석촌동 백제 고분군에서 바라본 이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주변의 풍경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책로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나무도 역사 유적지답게 소나무가 이 둘레에 쭉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나무 보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 북쪽 방향이고요. 근초고왕의 무덤이 있는 북쪽 방향이고요. 산책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 그래서 이곳 사적 243호 석촌동 백제 고분군의 면적은 제가 보기에는 대략 보통 면적을 비교할 때 축구장 크기로 말씀드리죠. 축구장 크기로 제가 보기에는 한 3개 크기 정도 됩니다. 축구장 3개 크기. 축구장 3개 크기 정도에 된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되는 사적 243호 석촌동 백제 고분군입니다. 다시 한번 남쪽 지역에 약 800m 지점에 있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아파트고요. 또 북쪽 방향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북쪽 700m 정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저 롯데월드타워는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데요. 방금 전에 그 석촌호수에서 제가 네 바퀴 10.25km를 1시간 7분 달리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폭염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보람차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초고왕의 무덤과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